여러분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토크 콘서트 화통의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혹시 뭔지 아세요? 밥, 김치, 된장, 네, 여러 가지 추리가 나오는데요. 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1위는요, 바로 커피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명당 평균 하루에 2잔을 먹는다고 해요. 엄청나죠? 2위가 배추김치라고 하니까요. 저희 어떻게 보면 밥보다 커피를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뭐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피 공화국이 되어가는 이런 문화가 어쩌면 우리의 전통차의 자리를 설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커피는 도시스럽고 세련된 이미지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전통차가 너무 전통적이고 고답적인 그런 우리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멘토님. 이 커피 열풍에도요, 한국의 한방 음료와 전통차를 트렌디하게 만들어서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차에 대한 문화를 알려주고 계신 분입니다. 테이크아웃 하면 커피가 떠오르시죠? 예. 하지만 한방차를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서요, 한방차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5가지 아름다운 우리의 한방차. 여러분, 오가다의 대표 최승훈 멘토를 소개합니다. She's a rockstar, 이 도시의 별 Never give up the game, 그녀의 좌우명 명품백 대신 걸친 책가방 꾸밈 없지만 꾸민 듯한 dream girl She be dancing on the moon while we're sleeping 유난히 밝은 성격 탓에 뭘 하든지 make it better 새로이 만들어가 남의 험담 따윈 귀에 안 들어와 Let's change the mood Blue, white, red, rose 원색에 가까운 심플한 매력도 가진 그녀의 직선적인 태도에 반해 몸의 곡선은 이기적인 외모 거리 위에 red carpet 새로운 패러다임의 walk 예시 moonwalking 지나갈 때 모두 둘러봐 Cause she a newborn star Come on That's right yeah. We fall in love again 지금부터 play your game 네. 저는 이 전통차 하니까 이렇게 한복 입으신 어르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세련되고 이 젊은 분이 나오셨네요. 저희 화통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화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가다 대표이사 최승윤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너무 젊고 세련된 느낌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시죠 그런 얘기? 뭐 한방차보다는 커피가 좀 더 어울린다 이런 얘기는 좀 듣습니다. 네. 야, 이 전통차 네. 아닌가 봅니다. 예, 이 전통차 테이크아웃 전문점, 이 젊은 분이 이 오가다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어떤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의미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 음료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브랜드로 내놓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세계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브랜드를 만들면 참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의 프로필이 궁금해졌는데요. 우리 화통이 오면 피할 수 없는 관문이 있죠. 최승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소통남 아나운서 최승희입니다. 전통을 사랑하는 남자, 옛것을 지킬 줄 아는 남자, 전통차 지킴이 최승희 멘토님 반갑습니다. 근데 커피도 드시죠? 커피도 네. 경쟁 음료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 경쟁 음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끈한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화통 멘토 이름 최승윤. 군복무 중 휴가 나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거리마다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테이크아웃은 커피 문화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그는 우리의 한방차, 건강차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고 마음 맞는 지인들과 건강차 아이템에 대한 토론과 조사를 시작하죠. 모두가 꿈꾸는 대기업에 최종 합격한 상태지만 과감하게 마음을 접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결단력 있는 남자. 그리고 드디어 2009년 사람들의 발길과 정이 오가는 5가지 아름다운 우리 한방차 오가다를 창업. 현재 전국 95점 출점. 일본 나고야 3호점 진출. 대만과 중동 11개국 진출을 확정짓고 글로벌 브랜드를 꿈꾸는 오가다. 우리의 한방차로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는 최승윤 멘토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매장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도 종종 즐겨 찾습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도 시애틀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글로벌 기업이 된 것처럼 오가다도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지만 글로벌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해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보다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 문화를 굉장히 신기하고 신선하게 느껴주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차 문화, 우리의 어떤 전통 음료가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또 효능이나 맛에 맞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의 범주로 넣는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진출한 지 2년 됐는데 세 번째 매장을 작년에 또 오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가장 또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느껴지네요. 네. 그 오늘 강연, 이 뭐 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각자 이제 처한 처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계실 텐데 많은 경험을 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을 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성장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네.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박수와 함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가다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노가다 하는 데냐, 네, 아니면 인력 이렇게 수급하는 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5가지 아름다운 차라는 뜻도 있고 또 오고 가면서 즐기는 차 이런 뜻으로 오가다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장통이라고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갑자기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통증,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물이 급격하게 세력이나 규모를 확장하면서 따라오는 고통, 이런 것을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우리가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경험을 하고 아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많은 경험이, 특히 어려움의 경험들이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맞을까요? 제 생각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지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의 관객분들이 많으신데 어머님도 좀 계시긴 하지만, 네, 제 친구 중에 중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해서 한 30살 때까지 30명 넘게 여자친구를 이제 바꾼 친구가 있어요.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이사이 간격도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여자친구를 아주 성실하게 바꾼 건데요. 이런 친구를 우리 뭐라 그러죠? 타잔이라고 하죠. 타잔. 네. 이런 타잔형 친구가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친구는 30이 넘어서 겨우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시작을 해서 그 처음 만난 연인과 결혼에 꼴이 나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타잔과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한 친구, 둘 중에 누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더 성장해 있었을까요? 네? 많이 경험? 네.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많은 연애의 경험이 반드시 그 경험에 비례해서 사랑의 성숙이나 성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셋이서 이제 같이 술자리를 했었는데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친구가 오히려 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청소년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른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젊었을 땐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많이 아파봐야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험에 비례해서 성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낼 때 스스로를 안 된다고 계속 책찍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애가 떨어지기 쉬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다 보면은 큰 성장을 이루기도 전에 자칫 다치고 스스로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6년 전에 처음으로 이 오가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호점을 2009년에 오픈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외모를 보시고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을 것 같다, 혹은 온실 속의 화초 같다, 네, 부잣집 아들 같다, 이런 얘기를 아닌가요? 전혀 반응이 안 좋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럼 보시는 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픈하고 나서 6년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어려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제 사업상 어려움의 첫 번째 큰 고비가 언제 찾아왔을까요? 바로 오픈한 첫날 찾아왔습니다. 이 매장이 서울시청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 작은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입지 조사를 하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과 메뉴 개발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방차 가게에 스타벅스를 능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오픈을 했죠. 네, 오픈 첫날 몇 잔의 한방차를 팔았을까요? 네, 정말 한 잔도 팔지 못했습니다. 저는 열자마자 정말 대단한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이 오픈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떠시겠어요?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첫날에 한 잔도 못 팔았다.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 드시겠죠? 다음 날부터 정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매장 앞에서 매일 춤을 추고 또 매장에서 합숙을 하고 손님들 한 분 한 분 지나가는 분께 계속 인사를 하는 그런 날들이었는데요. 매출이 계속해서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베개가 이렇게 빨간 거예요. 왜 빨갈까요? 코피가 터져서 자다가 이렇게 막 힘든 날이었죠. 어느 날도 이제 하루 종일 영업을 하고 집에 이제 들어와서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누가 따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층을 누르고 그분이 3층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3층 문이 딱 열렸는데 그분이 이제 내리시겠죠? 근데 제가 바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리시는 분한테. 하루 종일 인사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웬 미친 사람인가. 그래서 황급히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울을 딱 보는데 제 얼굴을 보는데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신 것처럼 제 모습이 되게 귀여운 거예요. 스스로 봤을 때. 무슨 이렇게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서 결국 1호점을 일대에서 가장 잘 되는, 정말 더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매장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자책하는 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본인을 귀엽게 여기는 그 마음의 토대 위에서, 단단한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개척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척 정신 하니까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첫 번째 매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많은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1호점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매장을 계약을 하기 전에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제가 인수하기 전에 그 매장을 보고 거기 있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매장이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그 앞에 횡단보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장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흘러가는 상권이다. 자리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었다. 그만큼 좀 그런 자리가 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걸 보고 그런 분석을 내놓으신 거죠. 근데 제가 결국 그 가게를 인수를 하고 몇 달 만에 일대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로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나서 똑같은 중개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매장을 다른 임차인한테 브리핑하기 위해서 많이 모시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되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이 자리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다. 이 횡단보도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저쪽 육교 이쪽에서 이제 돌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A급 입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어떠한 현상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분석한 결과를 얘기하는 평론가가 있고, 그리고 그 평론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또 부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만들어내는 개척자 부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 주변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평론가 분들 얘기를 아주 절실하게 찾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결론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제이모닝 분들도 굉장히 또 예쁘신데, 예쁜 여자가 인기가 많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누가 평론을 하면 어떻게 하죠? 예쁘니까 인기가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예쁜 여자가 인기가 없어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죠? 주변에서? 성격이 안 좋다? 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너무 예쁘니까 오히려 인기가 없다. 너무 예뻐서 인기가 없다.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예뻐서 인기가 많다. 인기가 없는 걸 보면 너무 예쁘니까 오히려 인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끼워 맞춰서 뭔가 이유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 부류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그 에피소드에서는 어디에 해당하죠? 평론하시는 분에 해당하죠. 자, 누군가가 얘기하는 분석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평론을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자로서 노력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자 쪽으로 가야겠죠. 네.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 정신. 결과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평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떤 말인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작은 매장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주변에 작은 가게들을 하는 사장님들께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식당을 오픈한 분이 있어서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와서 좀 봐달라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습니다. 갔더니 아주 추운 겨울날에 사장님께서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전단지에 작은 초콜릿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놓고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고생하시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전단지 나눠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정말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죠. 굉장히 특히 겨울에는 더 힘듭니다. 다들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다 보니까 꺼내기를 싫어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받자마자 보는 앞에서 바로 버리기도 하시죠.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 사장님께서 이 전단지에 초콜릿을 붙여서 10,000장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뿌리시는데 수십만 원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안에 몇 테이블에 손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분들 우리 고객님들 초콜릿 좀 이렇게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사장님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돈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초콜릿 하나 얼마인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밖에 다니는 고객이 아닌 분들한테는 제발 이거 받아가 달라고 초콜릿을 드리면서 매장에 계시는 진짜 고객님들한테는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단돈 10원도. 뭐 속담은 아니지만 잡은 고기한테 먹이 안 준다고 하나요? 진심이 아닌 거죠, 사실. 낚시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 소상공인 분들이 폐업률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식당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가서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제일 많은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말씀 많으시고요. 그리고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 그리고 입지를 잘못 잡았다. 또 우리 매장 밖에 유동인구분들이 소비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매장 밖에서 원인을 다 찾으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매장 내부에 매장 관리가 안 된다. 혹은 매장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내가 정성을 못 다하고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거의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네. 매장이 있고 매장 밖에 있으면 다들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표면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의 실제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끊임없이 내부에서 문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1호점을 정말 대박 가게로 만들고 나서 손님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깨닫고 나서 조직이 이렇게 커지면서 매장에 이제 방문을 해보면 왜 우리 직원들은 내가 1호점 할 때처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교육 전문가들을 회사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계속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매장 직원들이 교육의 고객 서비스가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계속해서 이 외부에서 찾았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돈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해도 서비스나 고객 만족도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3년, 4년 지나도 제가 보기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회사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저랑 맞닿아 있는 회사 가족들이 매장에 있는 우리 회사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제서야 매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데 표면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제대로 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드시
더 내부에 있는 문제가 뭔가, 그 내부에 있는 문제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적인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꼽은 것이 내부에 집중하는 습관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시간 함께했던 겨우내 갈라진 틈 사이로 작은 숨을 내쉬는 그대. 나도 언젠가 과격한 운동을 좋아해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싱을 합니다. 네. 여기 복싱 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안 계시네요. 네. 복싱을 굉장히 저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요. 복싱 하는 몸을 안 보이죠? 많이 뺀 건데 이렇습니다. 근데 복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네, 좀 이렇게 과격한 운동이 없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어제도 저녁에 하고 왔는데 시작을 하면 줄넘기 1000번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거울을 보고 섀도우 복싱을 하고, 그 다음에 관장님과 이 킥판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힘들면서 계속해서 복싱장에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그 시간 자체는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복싱이 끝나고 나서 샤워를 하면서 느끼는 그 상쾌함,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더 건강해질 거야 하는 그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도 복싱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아마추어 선수건대 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싱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SNS를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30분 운동을 하면 30분 더 살 뿐이다.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네, 아주 회의적인 얘기인 거죠. 뭘로 힘들게 운동하냐. 나중에 30분 더 살라고 지금 30분 왜 운동하고 있냐. 이런 얘기인 거죠. 망치로 머리를 팍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운동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힘들지만 버티자 이런 생각이라면 나중에 결국에 안 힘든 상황이 돼도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달콤한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서 지금 마시멜로를 막 먹고 싶은데 괴로워하면서 이걸 쌓아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성장하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도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복싱을 할 때 그 다음 날부터 아주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든데 나중에 내 근육을 위해서, 나중에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 참아야 돼가 아니고 이 운동을 하는 순간 자체를 힘들게 느끼지 않고 즐겁고 재밌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운동도 잘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지고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시간 낭비도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시면서 그 성장통 자체를 즐기고 또 소중히 여기다 보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큰 성장도 성큼성큼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려가고 있었어. 작은 결심을 보고 숨찬 언덕길 끝에 선 두 발자국 그때 시작돼
멘토님의 강연 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승희 씨 어땠어요? 아, 저도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의 조언을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멘토님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아, 굉장히 뭔가 마음이 따뜻하다. 그리고 성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맞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멘토님이 뭐 대학 시절부터 엄청나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가다 설립 이전에 또 어떤 브랜드 디자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이 최승윤은 어떤 대학생이었나요? 어떤 네. 청년이었을까요? 지금 대학생 분들도 많이 네. 오셨는데 네, 많이 오셨네요.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학교 때 거의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일단 대학교 시절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을 명확하게 잡은 건 아니었지만 예. 집에만 안 있고 항상 많이 활동하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게 대학 시절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쫙 적어봤었어요. 예, 예. 장학금은 졸업하고 절대 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을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달성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 받았죠. 우리 이제 8학기잖아요. 네네. 보통 뭐 4학기, 8학기 이렇게 예. 되는데 여러 학기 중에 딱 한 번만 장학금을 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장학금 타고 학교 다니네 이렇게 얘기하고 예. 8학기 동안 장학금을 한 번도 못 타면 뭐라고 얘기하죠? 돈 어떻게 그 많은 장학금을 한 번도 못 타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 건 딱 한 번 타면 예. 제일 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장학금을 탔죠. 효율적으로 예, 대학 생활 예.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돼 있던 게 이제 뭐 동아리 생활, 음. 그래서 응원단도 했었고요. 응원단. 예, 그리고 대학생 신분으로서 창업하는 것도 이제 학업과 창업을 병행하는 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창업도 대학교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사업 회사를 만들어서 대학생으로서는 꽤 큰 성공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커피 하면은 왠지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와닿는데 전통차를 하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왜 하필? 차를 좋아하셨나요? 일단은 당연히 좋아하기도 했고요. 또 집에서 어머니가 항상 물 대신에 차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이 전통차 혹은 한방차가 그렇게 어려운 음료가 아니고 또 젊은 층들도 마실 수 있는 음료라는 확신이 스스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 집 건너 한 집 커피점이 아니라 다 전통차집인데 네. 제가 중독성 강한 커피를 외국에서 들여와서 한번 차별화된 아이템을 내보겠다 하는 사업이었으면 사업성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커피집인데 내가 한번 몸에 좋은 걸로 한번 파란을 일으켜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었지만 도전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명분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근데 혹시 사실 이렇게 차 하면은 다도라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 다도에 대해서 네. 공부를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예. 특히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이 가진 차문화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랑 구분되는 우리만의 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브랜드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 오가다라는 회사를 잘 이끌어 오시면서 네. 한국의 전통차 문화도 잘 이렇게 세계에 알리고 계신데요.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때는 또 대기업에 네.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네. 그걸 포기하고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의 반응은 괜찮았나요? 왜 멀쩡하게 대기업 되는데 안 가고 그러니까요. 웬 창업이야? 이러시진 않으셨는지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저희 집안이 사업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저를 굉장히 별종이라고 보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안정지향적인 집이고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반대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제가 하려는 가장 사업을- 먼저 예, 부모님 앞에서. 예.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하려는 사업이 이러이러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투자 계획표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이 이렇게 되고 네, 기질이 부모님께서 있으시네요. 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받아냈죠. 아, 네. 원금 보장된다. 원금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결국 파도론 마도론을 그냥 해내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뭐 굉장히 힘드셨다고 힘든 에피소드 뭐 몇 네.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돌이켜 봤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지우고 싶다 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젊은 나이인데 창업을 했고 특히나 그 아이템도 너무 특이하게도 이런 전통차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스타트업을 하면 IT 쪽이 많은데 차를 뭐 외식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이해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주셨을 텐데 네. 처음 창업할 때 이제 젊은 창업가로서 제일 어려운 게 역시나 경험이 부족하고 네트워킹이 없고 뭔가 몰라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상태에서 연관된 사업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예.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긴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뭔가 멘토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 힘들다는 예.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멘토가 없는 게 참 힘드네. 뭐 젊은 창업가로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멘토가 없어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네. 문제는 지금 돌이켜 보면 멘토가 설령 없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그냥 간접 경험을 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그런 철학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또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때 처지를 탓하기보다는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지금 더 성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TV를 보고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창업을 고민하는 네. 분들에게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비 창업 예비 분들한테. 창업자들에게. 창업을 하실 때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템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동업자를 선택할 때도 결국에 왜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화통을 같이 하려면 화통은 왜 존재해야 돼? 라는 이유를 다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화통을 만들면 분쟁이 좀 없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없다면 반대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처음엔 좋지만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렇죠. 네, 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 그걸 많이 간과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딱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방청객분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방청객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48세 직장인 신동식입니다.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앞으로의 오가다의 홍보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처음부터 뭔가 건강에 좋고 사람들한테 행복이나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우리 음료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하는 그 이유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명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외부적인 노출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제품력과 그리고 이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과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서 사실은 보통 저희 같은 회사들이 이제 국내 사업을 어느 정도 좀 반석 위에 올려놓고 해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되게 어려운 시절부터 해외 문을 계속 두드렸거든요. 결국에 외국에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게 또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도 국내고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봤을 때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게 해외 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도 홍보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국내 사업의 홍보 전략. 네. 간단히 얘기하면 진심은 통한다네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글로벌 오가다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멘토님 강연도 너무 재밌었고 뭐 대화 나누면서도 너무나 많은 걸 느꼈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승희 씨는? 저는 계속 오가다란 이름이 굉장히 입에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부터 오가다로 그리고 강연 느낀 점을 해가지고 삼행시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띄워주세요, 사장님. 네. 예. 준비하신 것 같네요. 예, 준비했어요. 네. 예. 즉석 아닙니다. 예. 예, 준비한 거예요. 네. 예. 오실 때는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네. 예. 가. 예. 가실 때 차뿐만 아니라 편안한 마음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다. 다시 안 올 수가 없겠죠? 아.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승현 멘토님의 다음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었고 사람들한테 건강과 행복을 주고 그리고 우리 문화를 외국에 가지고 나가서 그 기업의 형태로 가지고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실히 어떤 사명감을 스스로 가지고 바르게 사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많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제 고민이 굉장히 다들 많으시죠. 각자의 처지에서 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만 같고 그리고 이 고민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지고 그러실 텐데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시절 자체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멋진 나날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 지금 노력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스스로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사랑하면서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에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더 큰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수재들이 모여 있다는 데 가서 멘토링을 했는데 이 수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도 제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저도 그때 왜 이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걸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멘토님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제이모닝 노래 들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대 모습 없이 보일까봐 벌써 시간이 나도 모르게 늦었네요. 오늘도 그대만 기다렸죠. 난 참 바보처럼 그대만 불러요. 언젠간 그대도 날 보겠죠. 한참 기다리다 눈물이 고여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죠. 오늘 하루만 I cry. 영원히 행복하길 goodbye. 가끔은 내 생각에 웃어도 좋아. I'm fine, thank you, thank you.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가다 보면은 혹시 나를 잊을 수도 있죠. 아주 가끔 내 생각이 나더라도 잘 있으니 걱정 말아요. 난 참 바보처럼 그대만 불러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죠. 한참 기다리다 눈물이 고여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죠. 오늘 하루만 I cry, I cry. 행복하길 goodbye. 생각에 웃어도 좋아. I'm fine, thank you, thank you. 너무 보고 싶어 힘들어질 때면 바람 되어 불어주고 가끔 저 언덕에서 내 이름 부르며 달려와 힘껏 안아주려. 오늘 하루만 I cry, I cry. 행복하길 goodbye. Goodbye, goodbye, goodbye. 웃어도 좋아. I'm fine, thank you, thank you. 오늘 하루만 I cry. 영원히 행복하길 goodbye. 가끔은 내 생각에 웃어도 좋아. I'm fine, thank you, thank you. I'm fine, thank you, thank you. I'm fine,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여직원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지금 3억을 5%에 빌려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20% 수익 난다고 펀드를 하라니요. 아마 여보 보험 투구권자를 당신으로 바꾸면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은수저로 먹어야 될 거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뭔가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톡 콘서트 화톡